대학이 발표하는 자료 중에요. 시작하겠습니다. 대학이 발표하는 자료 중에 이름도 어려운 이렇게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선행학습이다라고 하면 선행학습이라는 것은 과연 뭘 말하는가? 선행학습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어렵죠. 선행학습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려운데 선행학습이라는 개념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이런 의미입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이런 의미고, 영향이라는 건 그럼 뭐냐? 영향이라는 거는 우리가 낸 대학별 고사를 푸는 데 있어서 영향이 있느냐, 즉 선행학습,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것이 대학별 고사를 풀이하는 데 있어서 영향이 있는가를 평가한 보고서다. 우리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우리 이해했으면 뭐라고 하는 거죠? 이해했으면 뭐라고 하는 겁니까? 이해했으면, 그렇죠. 이해했으면 모두가 다 이해했으면 이변이라고 하는 거고, 새로운 걸 알게 됐다. 그러면 뭐 하는 거죠? 새로운 걸 알게 됐다. 그러면 우리 이제 새로운 걸 알게 된 거는 이제 한글로 하셔도 되고 숫자로 오라고 하셔도 되죠. 숫자로 오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게 어떠신가요?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가 익숙하진 않으시죠? 그쵸? 익숙하지는 않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기 때문에 오늘 이제 5를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좀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을 갖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5를 해주시지 않을까, 뭐 이런 바람을 갖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이 말 자체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선 그런 어떤 교육과정이 대학별 고사를 푸는 데 있어서 영향을 미쳤냐 미치지 않았냐, 즉 대학별 고사 수준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인지 외인지를, 그쵸? 내인지 외인지를 평가해야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쵸? 대학별 고사 수준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인지 외인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우리가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고 하는데, 영향을 평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는 고등학교 교육과정 어디에 있어요? 라고 밝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는 앞에 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평가니까 당연히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무조건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이러한 문제가 나왔는데 이것은 고등학교 과정 어디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러한 문제가 나왔다는 건 우리한테 뭘 알려주는 거냐면 기출문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있다라는 거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나타내는 거니까 이 보고서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어야 되냐면 기출문제, 즉 논술고사 기출문제나 재시문기반 면접의 기출문제들을 공개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활용된 개념이라든지 적용 사례, 즉 출제 의도나 출제 근거, 그리고 나아가서 문항이 어떻게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고등학교 때 배우는 것이다 라는 거를 밝혀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런 걸 하는 거니까 너네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야. 근데 그걸 그냥 무조건 배웠다는 걸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에 있느냐 없느냐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그거를 밝혀내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너네가 이렇게 말을 하려면 논리적으로는 기출문제가 이런 게 나왔다.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 문제들이 이런 것으로 풀어야 되는 거다. 그럼 우리가 논술 공부를 하거나 재시문 면접 공부를 할 때 이런 기출문제가 이 대학은 이렇게 물어봤었구나. 그리고 이거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라는 측면에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 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이러한 문제를 볼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의 해결 방법을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이런 방식으로 준비를 하면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도구로
요걸 활용하면 좋다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아, 그래도 별로 이걸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으신가? 갑자기 이렇게 다들 말씀이 없으시지? 네. 제모님,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고등학교 교과 과정 내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고서에서 그런 걸 볼 수 있구나, 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보고서는 어디에서 있느냐? 여기에 보면은, 각 대학 입학처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블로그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QR코드로 저기 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저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지금 전화기로 보시는 분들은 저희 블로그 들어오시면 지금 교육학과에서 블로그 들어오시면 아마 첫 글이 이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두 개 학년도를 zip 파일로 놔뒀으니까 압축 파일로 놔뒀으니까 그걸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윤준섭님께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온 거를 공유해 주셨죠. PDF 파일 다운 받으면 링크가 바로 연결되는 그걸로도 보실 수 있어요. 그걸로도 보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돼요. 오늘 같이 볼 거예요. 보고서를 같이 보면서, 요런 부분에서 요런 걸 읽어내고, 요런 부분에서 요런 걸 읽어내는 걸 같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볼 거니까, 그 부분은, 쉽게 생각하시면서, 충분히 이제 수용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좀 편하게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혹시 보신 분들 분량이 어떻든가요? 보신 분들? 혹시 보신 분들 계시면, 미리 이제 알려드렸었는데 그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을 수 있게 해뒀었는데 받아보시니까 다운 받아가지고 한번 읽어보신 분들은 분량이 어땠던 것 같아요. 분량이 네, 분량이 많죠. 네, 분량이 원래 많습니다. 분량이 많은데 자 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제가 반복을 많이 할 때가 있고요. 그냥 막 축축축축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반복이 많을 때는요, 들으시는 분들하고 저하고 사이에, 중요도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낮다고 생각할 때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이 선행학습 영역평가 보고서 같은 경우가 이걸 왜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막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이럴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 위에도 지금 있지만 여기 위에도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거는 여기 옆에 보시면 받아들이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보다는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분한테는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오늘 하는 내용이. 자, 그래서 목차를 살펴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대 내용인데 그 중대 내용 중에 요 부분을 이제 좀 확대해서 보면은 선행학습 평가의 개요, 선행학습 영역평가의 개요, 그 다음에 과정,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했던 취지와 개요와 절차와 평가 과정 이런 것들이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요 개요 부분만 하나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한테. 나머지는 요 부분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볼 필요 없어요. 그거를 굳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개요 부분은 볼 필요가 있어요. 후반부에 나올 거예요, 오늘. 개요 부분을 어디서 보느냐가 후반부에 나올 텐데, 그래서 순간적으로 제일 먼저 뭐부터 보시면 되냐면, 요 부분부터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부록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대부분의 대학에서 부록 부분에 문항카드라고 해가지고 문항의 출제 의도나 채점 기준 예시 답안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항카드 부분을 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100점 넘는 대학도 있고 뭐 200점 넘는 대학도 있고 뭐 70쪽 대학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그 대학들이 다 뒷부분에 가면은 부록 부분이 있어요. 부록 부분. 그 부록 부분에 보면
여기 글자도 돼 있잖아요. 문항카드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항카드라고 해서 그 문항카드에 문항의 구체적인 모습, 그다음 출제 의도, 채점 기준, 예시 답안 이렇게 해서 나오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논술을 또는 이제 면접을 특히 면접 재심문 기반 면접이라든지 논술이라든지 이럴 때 기출문제 막 이렇게 문제집으로 팔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기출문제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안 사도 돼 기출문제를.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사는 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다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다 다운받으면 되는데 다운받아가지고 그거를 다 보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문항카드 부분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항카드 부분을 보면 되는데 여기 문항카드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문항카드는 일반정보, 일반정보라고 해가지고 그게 어느 시험에 나온 건지, 그리고 실제 문항은 어땠는지, 그리고 출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근데 이 문항을 낸 근거가 어딘, 이게 이제 교육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선행학습 영역평가 보고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4번인데, 우리는 3번의 출제 의도와 문항 해설, 그리고 평가 기준, 이런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예시 답안, 요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논술을 하겠다. 그러면 실제로 목표라는 대학이 있으면 목표라는 대학의 전년도 기출문제를 풀어보는데, 풀어보면 이걸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잖아요. 그 잘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를 때 평가 기준에다가 적용을 하면, 이 평가 기준을 적용을 하면 이거는 몇 점 정도 되는 거구나, 잘 본 거구나, 또는 못 본 거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쓸 수 있는 거고, 아니면 A대학과 B대학을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또는 A와 A대학, B대학, C대학을 모두 쓰고 싶어 한다. 그러면 적어도 A대학과 B대학의 C대학의 전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보고, 전년도 기출문제를 한번 보면서 이거를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이런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그 판단을 하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이런 문항카드에서 나와 있는 이 문항 및 자료라든지 아니면 출제 의도, 그리고 문항 해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는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그런 것들로부터 성공을 해서 그러니까 공부를 해가지고 그 대학에 지원할 수 있겠다 없겠다, 이런 걸 판단하는 도구로 이걸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